네, 마지막 실습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개발 관점에서 시스템이 어떤 모듈로 분할하여 사용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의 클래스 표현은 아래와 같이 처음에는 클래스 이름, 두 번째는 클래스 속성 이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래스 메소드 이름들을 쌓은 세 개의 박스를 쌓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란 해당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모듈 분열이 잘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 모듈을 확립하고 구성 모듈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현 단계 실질적인 언어의 구성물과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석이기 때문에 1대1 매핑은 아니지만 향후에 자바의 클래스 또는 그 레벨의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방법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후에 이에 따라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목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매핑 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도출한 상호작용은 클래스 간의 점적인 관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 위에 있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받은 클래스, 객체의 클래스의 메소드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클래스 방법은 처음에는 삼각 박스를 놓고 클래스 이름만 둡니다. 속성하고 메소드들은 아직까지 공란이겠죠. 두 번째로는 각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메시지를 참조해서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받는 메시지에서 도출한 메소드를 해당 클래스 박스에 기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관계를 기반으로 연관관계 또는 의존관계로 도출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추가해 작성하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스만의 어떤 관계들, 상속관계 혹은 집합관계를 도출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추가하거나 기존 관계를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론에서는 바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관관계가 가장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가 서로 연관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메시지가 서로 오가할 때에 그 부분을 연관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간의 지속적인 연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연관관계를 쓰고요.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연관관계에 비해서는 조금 관계의 강도가 약하다고 보게 됩니다. 즉 A라는 클래스에서 B 클래스의 일부 메소드를 호출했다가 종료하는 경우에 우리는 의존 관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화하고 실전화는 어떻게 보면 자바 언어에서 인헤리턴스 혹은 이거를 우리 자바에서 익스텐즈라고 하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실제하는 인터페이스 유형과의 관계입니다. 즉 인플리먼스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는 비슷한 구체적인 개념을 묶어서 일반화해서 추상화하는 부모 클래스를 끄집어낼 때 일반화를 쓰게 되고요. 실체화라는 것은 책임의 집합의 인터페이스와 이 책임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실체화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집합과 합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집합과 합성의 관계는 서로 같은 관계로서 클래스 간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클래스들 간의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 중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일 때를 합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연관관계는 예를 들어서 축구팀과 선수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축구는 한 팀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때에 선수는 팀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선으로 플레이어와 팀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가게 되면 플레이어하고 팀은 employee와 employer, 고용인과 고용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play on 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팀은 하나에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땡땡 별표는 한 명부터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계를 실성 위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배웠으면 알고 있는 관계이긴 한데요. 1이면 하나만 허용하고 0.1이면 0부터 1 사이에 0. 별표면 0부터 여러 명, 별표는 0. 별표와 동일, 그리고 1. 별표는 한 개 이상의 여러 명, 1.10에는 1명부터 12개까지, 그리고 1.2, 4, 11은 1, 2, 4, 11번 가능, 뭐 이런 식의 다중성, 몇 개까지 가능한지를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연관관계 위에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연관관계의 다중성 이런 것들을 두 개의 관계 사이에 추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코드로 나타나게 되면 연관관계는 서로를 내포하는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를 내포하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는 단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son이 카가 있고 그리고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이 화살표가 다다르는 쪽으로 이제 화살표로 보내는 쪽이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람이 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카를 소유하지만 카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의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 관계라는 것은 앞에의 연관 관계랑 유사한데 강도가 약간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 멤버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의 인자가 변함에 따라 다른 클래스에 영향을 미칠 때의 관계 같이 템퍼러리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의존 관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연산의 인자나 메소드의 지역 객체로 참조하는 찰나적인 관계일 경우에 보통 우리는 의존 관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화 관계는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를 우리가 일반화 관계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관계는 a kind of 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스쿨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표현하면 이 파트는 상속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화 관계를 보게 되면 실체화 관계는 인터페이스와 구현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웠다면 이 실체화 관계와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클래스의 관계 혹은 부모 클래스와 자식과의 관계는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삼각형의 헤드를 가진 화살표를 표현을 하되 인터페이스 파트는 점선으로 표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체화 관계 파트를 보게 되면 비행기하고 새가 있으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어떤 실체화 관계는 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나르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또 그것이 비행기도 되고 새도 되는 실체화 관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컨의 책임은 가전기기를 켜거나 끄거나 볼륨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화 관계는 is a kind of 관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실체화 관계는 can do this의 관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새가 있으면 두 개의 어떤 책임, 능력은 flyable, 뭐 I can do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집합하고 합성의 관계를 보게 되면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로서 보게 되면 구현할 때 카라는 클래스에서 엔진 윌 클래스를 어떤 속성으로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집합과 합성 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합 관계라는 것은 만약 엔진이라는 것에 카브레터 피스톤 플러그가 없으면 이게 엔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엔진의 구성 요소는 차의 구성 요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의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를 보게 되면 연관관계는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이며 그 안에 집합관계, 복합관계가 더 내포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정적 속성을 표시를 해야 될 때는 아래 이렇게 발을 밑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일 경우에는 보통 대문자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기울인 채로 표기를 하는 걸 그냥 추가적인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 조건으로서는 노트를 사용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그 예제를 draw.io 혹은 diagramsnet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샘플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던 부분까지 나왔는데요. 파일에서 new를 하고 그리고 여기 클래스 다이어그램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create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벡터가 아마 표현이 될 테니까 벡터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클래스의 형태로 예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딜리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 있었던 주사위 게임을 하기 때문에 주사위 게임으로 UML을 해서 보여지게 되면 클래스는 보통 3계층이니까 3계층이 있는 형태를 이렇게 가져와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다이스 게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사위니까 다이스, 세 번째는 스코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에서 아까 그 스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게 메소드가 뷰 스코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뷰 스코어가 여기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스 게임이라는 것이 뷰 스코어로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만약에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아마 제 생각에는 리턴 있고 여기 릴레이션 1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 있고 근데 아까 화살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관계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어그리게이션 아닐 거고요. 릴레이션 디펜던시 관계 있고 익스텐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소시에이션 한쪽 이너 클래스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제 나왔던 것은 해당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필요가 없다면 지금은 뭐 지워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고 다이스도 아직 없다면 하고 다이스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 롤이라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다이스 게임에서 다이스는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다이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죠. 그래서 관계로 보게 되면 어그리게이션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그리게이션 1이 있고 컴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 유스, 익스텐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어그리게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점선 그러니까 선이 없는 어그리게이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이 소유를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소유를 하는 쪽으로 가고 이쪽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이스 게임이 다이스를 소유한다 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2개의 다이스를 소유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좀 용이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원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여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샘플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